2020년 4회차 노동시장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치킨 매장에서 치킨 한 마리를 14,000원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오, 치킨 한 마리 14,000원이면 싸네요. 요즘 치맥 불러보면은 14,000원 2배는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업원을 시간당 7,000원에 고용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7,000원이라고 했네요. 이 매장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윤 극대화가 나와야지 무슨 식이 나오죠? 바로 뭐죠? 이윤이 극대화되려면은 한 개 생산물의 가치가 뭐와 동일할 때? 그렇죠. 임금과 동일할 때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무엇과 같아질 때까지 고용을 늘려야 하는가라는 것이 질문인데요. 참으로 친절하게 다 알려줬습니다. 임금이 얼마라고요? 임금이 7,000원, 시급이 7,000원이라고 했고요.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임금과 동일할 때 우리는 극대화되니까 한계 생산물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한계 생산물 가치는 한계 생산물 곱하기 뭐라고요? 그렇죠. 뭐라고요, 여러분? 한계 생산물 곱하기 가격. 그렇죠.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7,000원 나왔고 가격이 14,000원이 되려면 위로 뒤로 보내고 할 것 없이 2분의 1을 곱해야지만은 7,000원이 나오겠구나 해서 시간당 치킨을 2분의 1마리는 만들었을 때 우리 최대 이윤이 된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한계 생산물 곱하기 가격이고 이 것들이 이 값이 뭐와 똑같을 때? 임금과 똑같을 때 그렇죠. 이윤 극대화가 일어난다.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어떤 문제도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넘어가서요. 다음 중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생산성은 어떻게 향상시키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증가하면요.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거 잘 안 좋아져요. 오히려 생산성 떨어집니다. 뭐요? 파업하기 딱 좋은데 어떻게 생산성이 오릅니까?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3번, 4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3번입니다. 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고 이 문제 노동조합 가입 여부 나오는 거 보니까 25년에서 27년도에는 제외되는 문제입니다. 64번입니다. 고정적 비용보다가 그래도 고정적이긴 하지만 준한다. 거의 고정적 비용에 준하는 비용이 않는 것은 그러면 비용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찾으면 되겠네요. 어떤 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렇죠. 초과 근무 수당은 내가 일한 것에 비례하는 것이니까 내가 일을 하는 날도 있고 더 연장 근무 안 하는 날도 있고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초과 근무 수당 답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번입니다. 성과급 제도 장점으로 적합한 것. 이번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것을 찾네요. 자, 직업 간 합 용이하지 않는 이게 성과급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죠. 두 번째,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성과급 1200% 준다고 해보세요. 나 기필코 받고야 말겠어. 이런 마음이 저절로 동기부여 뿜뿜 막 올라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합격하면은 뭐 할까요? 막 보너스 100만 원 이러면은 진짜 이번에 기필코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돈이 많으면 장학금제도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일단 공수표 날리는 말은 그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입니다. 파업에 관련된 이 문제 제외되는 문제라서 67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법 이거 법규 문제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보면은 그렇죠. 노동 문제입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등의 조항이 등장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과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그렇죠. 근로자도 보호하지만 실은 노동자도 동일하게 근로자와 노동자는 같은 말. 근로자도 노동자도 보호하지만 사용자도 동일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읽어보시면 나머지 보다가요. 아, 그렇지. 누구 하나라도 위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4번이 사용자를 위하는 말이네요. 자, 기업이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번입니다. 기업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 이거 제외되는 문제로요. 해당하지 않아서 바로 6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 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오는데요. 효율 임금 가설이라는 것은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줌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그렇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과 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인원을 관리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효율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임금은 경쟁임금 수준보다 높아요. 그래서 더 효율화, 장기 근속을 높이고 우수 인력을 뽑게 한다. 우수 인력들이 모이겠죠. 월급 많이 주니까요. 그래서 대기업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높음으로 맞는데 개별 기업의 이용 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임금이다 라고 해야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70번입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기술 진보로 인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실업이 일어나면 기술 나오면은 기술적 실업입니다. 우리 마찰적인 것은 정보고 구조적인 것은 구조의 변화고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고 마르크스 나오면 그렇죠. 기술적 실업이라는 건 알면 좋고 모르면 뒤에 기술 진보로 인해서 가인 인구 발생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실업 나오는 거 모르면 기술적 실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기술적 실업이 없다면 가장 비슷한 것은 그렇죠. 기술이 진보돼서 인구는 인원, 노동자는 있는데 일할 적합한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렇게 보기가 있으면 확실하게 기술적 실업이 답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번입니다. 노동의 공급 곡선 두렵지 않아요. 우리 이제 항상 이게 어떤 것이 답으로 나올지 알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1번 일정 임금 수준의 이상이 될 때 노동 공급의 곡선은 후방 굴절 부분이 된다. 처음에는 돈 많이 주면 그렇죠. 돈 더 벌고 싶어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우리 일보다는 균형적인 삶, 여가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임금과 노동의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경우 임금률의 변화 시 소득 효과, 이 앞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대소를 했었을 때 정상이면 우상향, 대소에서 소가 더 클 때는 그렇죠. 좌상향 되는데 맞게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임금률의 변화 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작다.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작다. 이거는 그렇죠. 음이 아니고 양이죠. 뒤로 갈 때 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답 2번입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만 확실하게 대가 클 때는 우상향, 대가 작을 때는 이상하네 하고 좌상향, 거꾸로 간다라는 것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2번입니다.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 있는데요. 최저임금제는 그렇죠. 틀린 것 비숙련 노동자에게 특히 타격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숙련공이나 전문공은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럴 때 극단적으로 생각해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 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월급 많이 받기 때문에
비숙련공 노동자에 해당하는 이야기 맞구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해고자나 취업대기자나 구직 포기자는 구직 포기자 갑자기 확실합니다. 실업자가 아니고 실업자였다가 구직을 포기하게 되면 저 밑에 비경제 활동 인구로 떨어져서 우리는 그런 현상을 실망 노동자 효과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실업률도 경제 활동 참가율도 다 실망이니까 떨어진다. 마이너스가 된다까지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틀린 말이다. 구직 포기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이다. 넘어가서 73번입니다. 내부 시장,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 요인이 아닌 것 찾는 문제인데요. 내부 노동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대기업을 일단 생각하라고 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노동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부와 연결이 잘 안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니까요. 그들만의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 회사만 해당하면은 내부 시장의 형성 요건이나 특징에 해당된다 그랬고 모든 회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보편 타당하면 내부 노동 시장과 관련이 없는 특징 그리고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봅시다.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는 여러분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구조가 변화돼서 내부 노동 시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장기 근속 우리 안에서 다 돌아가니까 월급도 자꾸 많아지고 당연히 장기 근속이 될 것이고 차례차례 위기적인 직무 서열, 기능의, 기술의 그리고 기업의 특수성을 다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 맞습니다. 일단 1번이 아니기 때문에요. 뒤에 안 보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내부 노동시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한 번쯤은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74번입니다.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 관해서 틀린 거 찾는 문제인데요. 임금 결정은 기업주가 어떻게 해요? 기업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니겠죠. 누가 근로자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월급 받고 싶을 때고 기업주는 잘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잘 못하는 사람에게 덜 줘서 잘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일하게 싶어 하게 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오게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답 1번. 바로 틀린 답.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보지도 말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5번입니다. 분단 노동 시장, 이거 내부 노동 시장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래서 분단, 완전히 분리된 경우를 초점으로 물을 때는 이렇게 분단 노동 시장이라고 앞머리에 나오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 분단 노동 시장의 가설의 출현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왜 떨어져 있나요? 다 다르니까. 그런데 금방, 그렇죠. 동질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주면 분단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다면 월급도 나눌 필요가 없겠네요. 혼자 느낌이 다른 거 답 4번이죠. 가볍게 보시고 76번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취업자, 어떤 조사 대상 기간에 1시간이라도 돈을 번 사람들은 다 취업자로 구분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업자는요, 지금 일은 못하지만 아예 일하는 거 포기한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이고 구직 의사가 있고 의사만 있으면 안 되고 능력도 있는데 지금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실업자라고 한다는 거 제가 주요한 말 다 했습니다. 세트로 가져가시면서 문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을 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 하루 3시간씩 구직활동을 있는 전직 은행원 다 실업자고요. 하루 1시간씩 식당 부근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돈 받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취업자로 구분된다라는 것. 1시간이라도 월급, 임금,
파트, 최저시급, 뭐든지 아르바이트 도움 받으면은 뭐라고요? 실업자가 아니고 취업자로 분류된다입니다. 넘어가서 77번입니다. 다음 중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과 거리가 먼 것 찾는 문제인데요. 우리 구조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대책일 것이고 아닌 것이 답이겠죠? 그래서 1번 경기 활성화, 경기적 실업,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경기적 실업에는 경기 활성화, 나라에서 재정을 확대, 그렇죠. 돈을 풀어야 되겠네요. 1번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 체크하고 7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상승의 소득 효과, 왜 이렇게 소득 효과만 나오면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 소득이 크면은 거꾸로 간다라는 것. 그래서 우상향이 아니고 왼쪽 자상승한다라는 것. 답 3번 기분 좋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번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든 근로가 합법화되어 있을 때래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요 임금 탄력성이 0.6이고 임금이 15% 상승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몇 프로 감소하는가 라고 하지만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임금 탄력성 물으면은요. 그렇죠. 위 수요 물으니까 위 노동 수 밑에 임. 그렇죠. 그래서 다 알려줬네요. 임금의 변화량 15%라고 알려줬고요. 위에 이렇게 계산했더니 임금의 탄력성이 0.6이래요. 그러면은 15% 곱하고 15 곱하면은 15 곱하기 0.6 하면은 맞나요? 15 곱하기 0.6. 제가 한번 오늘 계산을 특별히 끝까지 해보면은 9% 나오는 거 맞네요.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을 구하는 문제를 그동안 풀어봤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노동 수요 탄력성 자체를 이미 문항에서 주어지고 변화율 위에 거 그렇죠. 노동 수요의 변화율은 몇 프로인가 하는 문제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위 노동수 아래 임금 이것만 잘 해결하시고 숫자 넣으시면 그대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번입니다. 시장 균형 임금보다 임금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효율 임금. 그렇죠. 이거 앞에서도 바로 설명했던 그 문제의 정의 이론이네요. 그랬을 때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단 이거 자체가 효율성 임금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인력의 부족,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인력의 부족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력이 많을 때는 공급이 많아져서 영향을 주지만은요. 우리 3D 업종이나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그럴까요? 여하튼 아주 어려운 일하는 데는요. 늘 인력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월급이 오른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월급이 안 오르니까 그 돈 받고 그 일, 나 편한 거 찾고 싶지 거기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뉴스 계속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이 부족해도 시장 임금보다 임금 수준을 높게 책정하지 않는다. 그런 예시가 잘 안 와닿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그냥 사장님,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요. 사람 아르바이트 안 구해진다고 해서 월급 엄청 올려서 시급 올려서 사람 구하나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한 시간 더 일하면서 떼우려고 하는 거 아시죠?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 안 돼도 그냥 인력의 부족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노동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과목인 법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은요. 이번에 해당되지 않아서 82번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82번입니다.
직업안정법령상 일용근로자 이외의, 이거 아주 중요하네요. 일용근로자 이외의 직업 소개를 하는 유료, 이게 핵심입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의 장부 및 서류의 비치 기간. 우리는 항상 3년인 것만 봤는데요. 유료 직업 소개, 바로 이거는 좀 아니라서 제외해줬고요. 유료 직업 소개서의 서류는 무조건 다 2년입니다. 자, 예외되는 거라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1년, 일반적으로 1년이래요. 1년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보존의 기간은 3년이 맞고요. 계획은 5년, 기본 계획 5년 단위로 짜는 거 맞고요. 굳이 하나 보존해야 되는 기간이 다른 것은 퇴직금 중간 정산 서류가 5년에 해당했고,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통으로 유료 직업 소개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은 모두가 2년이다. 그래서 2년 되어 있는 답 2번 구인 신청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하면 어떤 조직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강조조직이 생각나셔서 강조조직 아닌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해당이 없다라고 살펴보시면서 8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이 좀 달라 보이나요? 예, 맞아요. 제가 촬영하는 장소를 바꿔서요. 저도 엄청 어색한데요. 제가 어색함을 지금 가져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 계속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도 답을 화면에서 한번 상상해보고 예측해보고 체크해보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CBT라서요. 문제집 아래로 계속 풀다가 갑자기 컴퓨터를 보고 체크하려고 하면요. 이 기술이나 방법이 바뀌어서 나도 모르게 몰라서 어색하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이 바뀌어서 괜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똑같이 강의하는데 약간의 이 환경이 바뀐 것도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드니까 여러분 앉아서 직접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화면으로 보고 화면에서 여러분이 먼저 답을 한번 예측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방법적으로 적응하는 기술이다라는 것 강조드리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데요. 1번, 당연히 사업주나 상업자나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사업주는 성희롱해도 되고 상급자는 성희롱해도 되고 근로자는 성희롱해도 된다. 이러면 참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냥 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봤습니다. 안 되는 거 당연하다. 2번입니다. 사업주는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그렇죠.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성희롱 예방 교육 기간이네요. 자, 바로 이거 틀렸네요. 틀린 거 찾는 거 맞죠? 2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생각나세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으로 불법적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당연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소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그렇죠. 교육 실적이 이렇게 2년 동안 없을 때 취소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에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강사가 6개월 동안 없을 때, 그 이상 없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한번 덧붙여서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답이 나왔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사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것 플러스 알파 가져가시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번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정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옳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하니까 결국에는 틀린 것 찾는 문제이네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여기에 임금만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그렇죠. 최저임금법의 근로자 정의는 임금이라고만 하는데 제가 항상 이런 멘트, 이런 용어가 뒤에 붙기 때문에 임금만을 목적으로 임금만 써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바로 1번 급료 이런 것은 없다.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다른 정의는 그렇죠. 일하고 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정의가 있었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 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외 대상입니다. 자, 이 문제도요. 이번 회차에서는 항상 이렇게 단서를 많이 주는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문제도 이 단서가 없으면은 주요합니다.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물어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참으로 고맙게 1번에 바로 답이 나오네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해줘야죠. 여러분 3개월 미만일 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은 적용 대상 제외가 아니라 적용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갑자기 이 문제를 보니까요. 여러분 육아휴직 해줘야 되는 사람, 제외해야 되는 사람에서요. 그렇죠.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제가 하는 말이고 법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되고 만삭일 때 들어와가지고 출산휴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육아휴직은 만삭일 때 들어와서는 받을 수 없다. 6개월은 근무해야 된다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8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것입니다. 틀린 것. 사업주는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면 그렇죠. 안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합니다. 남녀차별하면 아니 되고 그리고 출산 등의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출산하러 가면 안녕 오지마 하는 계약 당연히 하면 안 된다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3, 4번은 잘 안 나오고요. 1번, 2번에서 답이 나오니까 1번, 2번 문항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8번 고용정책기본법령은 25년에서 27년에 제외되는 부분이라서 8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생개발법령, 그렇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령상 갈로안에 알맞는 숫자 옳게 연결한 것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벌써 다 이해하셨나요? 사장님은요, 근로자가 그렇죠. 직업능력 개발 받으러 가는 때 사장님하고 받으러 갑니다.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사업장님이 대주시던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일련의 계약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다른데 교육받으러 갈 때 이런 꼭 나라에서 해주는 교육 말고 회사에서 대학원이나 유학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갔다 와서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땅 파서 직원 교육 시켜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더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더 효율을 내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 능력 훈련 기간
그래서 공부하고 교육받고 온 기간의 3배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한 번 교육시켜주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렇죠. 뽕 빼는 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5년과 3년, 아니 5년과 3배 잘 확인해 놓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번입니다.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1순위로 변제되어야 하는 것 당연히 직원의 월급이고 또 직원과 관련된 퇴직금 이거 다 하고 나면 퇴직금도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고 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최우선 변제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91번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상권 뭐가 있었죠? 그렇죠.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그러려면 모여야 되니까 단결권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이 3가지인데요. 이 3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1번, 2번 읽어보니까 바로이고요. 제가 3번 보자마자 딱 눈에 보이네요. 여러분, 단체 교섭의 범위는 이렇게 지위 향상, 다 지위 근로조건 향상,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 맞는데요. 단체로 교섭하는 주체는 노동조합이겠죠. 단체로 만들어서 단체 교섭하는데 근로자 개인이 되면 어떡합니까? 근로자 개인이 사장님 만나러 갈 때 부담스러우니까 조합, 단체의 힘을 빌리는데 잘 나가다 삑살이 났습니다. 단체 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라는 거. 그래서 단결했다라는 것 체크하시면 답 3번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배우자의 출산휴가 이거 문제에서 약간 어렵게 보이려고 일부러 300명 미만 이런 거 썼는데요. 우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렇죠.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업장이나 그렇죠. 그런 단체는 다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아기 낳으러 갈 때에 휴가 줘야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주어지는 말이고요.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 틀린 것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이거 2025년 1월 1일부로 변경된 내용이라서 맞게 문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20일 변경됐습니다. 20일 동안 주고요. 유급으로 줘야 돼요. 유급. 무급하면 쉬라고 해놓고 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쵸? 유급으로 해야 되고요.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얼마?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는 1회가 아니라 3번이나 나눠서 쉴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배우자, 남편들도 아내가 출산을 하면 휴가를 20일 유급으로 그리고 120일 내에 청구하면 되고 이 휴가는 20일의 휴가는 3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번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 기간제에 관련된 보호법 모두가 제외돼서 9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기본법령 왜 입에 안 붙나 했더니 25년에서 27년에 제외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넘어가고 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 제가 그래서 늘 이론 시간에 용어의 정의 잘 봐야 돼요. 용어의 정의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나온 용어 그대로 뒤에 있으면 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10개의 법 시작할 때마다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용 서비스는 고용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것이겠죠.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맞고요. 직업 안정기관이란 그렇죠. 직업 소개를 하고 이런 뭐 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항상 앞머리랑 뒷머리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모집이라는 것은요. 권유하는 것이라고 했던 거 생각납니까? 모집은 그렇죠. 권유하는 것, 피고용인이 되도록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 한번 해보세요 하고 권유하는 것을 모집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로자 공급 사업은요. 공급 계약에 따라서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견 근로자 사업도 포함된다라고 써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요, 한 번만 들으시면은 여러분 항상 이거 답 맞추실 수 있는데요. 이 문항 자체에 지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근로자 공급 사업이란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고 여러분 보세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대요. 그러면은 만약 같으면은 법률이 왜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해당한다 하면 되지. 법률이 따로 있어서 이 법은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련된 것은 이 법률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따라야 한다 해서 아닌 것은 답 4번입니다. 9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령상 훈련의 방법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법과 목적, 항상 묻는 거 이제 여러분도 출제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목적에 따른 것은 양전항, 그리고 실시 방법에 따른 것은 집체 현장 원격 훈련이라고 해서 양성 훈련은 목적에 해당한다 체크하시면서 문제 9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이번에 해당하지 않아서 98번 바로 볼게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우리 고용보험법상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의 재심사 청구인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 하면은요. 이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문제 잘 나옵니다. 우선 없는 사람 하면은요. 무조건 뭐라고요?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있는 사람 나오면은요. 항상 답이 없는 사람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있는 자 물어보면은요. 형제 자매가 나옵니다. 제가 늘 대부분 모두 우리 10개 중에 다는 좀비속해서 위나 아래나 배우자만 되는데 바로 이 부분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인 본인 말고 대리인이 할 때 재심사에서만 해당됩니다. 그냥 첫 번째는 안 되고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 있나요? 그렇죠. 늘 나오는 좀비속과 형제 자매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형제 자매 또는 자매 이렇게 했을 때는 있는 자 맞다라는 것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있는 자 잘 구분하시고 없는 자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99번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데요. 사용자의 기책사유 나오면은 그렇죠. 휴업수당이죠. 사용자의 기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웬일로 맞게 나왔네요. 평균임금의, 근데 여기가 틀렸네요. 100분의 몇? 그렇죠. 100분의 70 해야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저 자리에 통상임금 나오거나 아니면은 100분의 60이라고 해서 휴업보상과 이것은 휴업수당이고 휴업보상과 혼돈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휴업보상이냐 휴업수당이냐 잘 눈여겨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틀린 것 그래서 1번 바로 틀렸네요. 자, 나머지는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오는데요. 항상 이것 나오죠. 채용 서류 보관은 300만 원이다. 그래서 500만 원 아닌 것 할 때는 채용 서류 300만 원짜리가 항상 답으로 나오고요. 또 500만 원인 것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500만 원인 것은 하면은 이거 다 500만 원이긴 한데 항상 이 부분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기속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인 것은 으로 나오니까 요거 500만 원, 요거 300만 원. 그래서 해당하지 않을 때 요것 알아서 잘 골라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2020년 사회차 모든 과목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보건 문제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